자, 여러분 문제 2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1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나누어 줄 부채를 구입하고 그러면 광고 선전비란 얘기죠. 광고 선전비 요거 입력합시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입력해 볼까요? 프로그램을 열어볼까요?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프로그램 이제 보이죠, 여러분? 자, 프로그램 일반 연표 입력을 들어오시고요. 자, 일반 연표 입력 들어왔죠? 다 같이 일반 연표 몇 월 달로 들어왔습니까? 7월 8일. 일반 연표 7월 8일로 갑니다. 7월 8일. 그리고 차변의 광고 선전비 833번 광고 선전비고요. 금액은 8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얼마? 8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가기 전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그랬네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자, 2019년 거래일자가 7월 8일인데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열어서 자, 제일 먼저 거래일자 2019-07-07-08 그리고 아트 광고 그 다음에 성명은 김수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림동까지만 쓸게요. 신림동 사업자 등록번호 214-12-4512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래 금액은 8만원. 거래 금액은 8만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구본은 없어요.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광고 선전비 833번.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수증 수치 명세서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뭐다 이게 가산세 대상이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면 그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까지 끝났어요. 다음은 이제 문제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증빙에 의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표 입력하라 했습니다. 증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내용을 봤더니 뭐예요? 뭘 내용인가 봐봐요.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우리는 다 같이 뭐라 합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보험료라고 그러죠. 66만원.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차변에 일반 전표 입력을 가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차변에 업무용 승용차 차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료라고 써야 되겠지. 날짜는 7월 31일. 차변에 다 같이 뭐라고? 보험료. 얼마라고요? 예, 66만원. 대변에는 뭐라고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인데 농협 보통 66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음, 업무용 승용차는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한번 열어보세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차량 번호가 여기 뜨죠? 업무용 승용차 번호. 그러면 여기가 2019 8월 1일부터 보험 기간이 바뀌네. 2019-0801 그 다음에 2020-0731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 기간이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만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보험 기간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오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여러분 기초정보관리에 여러분 이렇게 거래처 등록 바로 밑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문제 평가 문제를 꼭 보시고요. 여러분 거래자료 입력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험 기간을 반드시 입력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입력을 해 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증빙에 의해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8월 며칠이냐면 13일 문제를 보면 8월 13일 날 봅시다. 8월 13일 날 청구 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75만원 카드로 결제했나요? 자, 내용을 보면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 발송의 등기 우편 수령증이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이것은 등기 우편 발송비를 통신비라 그러죠. 다 같이 무슨 비라 그래요? 통신비. 8월 13일 날 통신비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 날짜는 몇 월 며칠? 8월 13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오시면 차변에 통신비라고 쓰고요. 금액은 얼마? 75만원. 대변에는 다 같이 뭘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다 같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다 같이 무슨 카드? 국민카드. 국민카드도 여러분 국민카드. 이렇게 국민카드하고 금액도 75만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음 발행 거래 문제인데요. 약속음을 발행하면 다 같이 무슨 음? 지급음. 약속음을 발행하면 다 같이 무슨 음? 지급음.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지급음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음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음 등록 하란 말이 없으면 그냥 어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 왜 어음을 발행했는가 보자. 내용을 봤더니 6월 5일 날 외상 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임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는 거지요.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여기에 2천만원 어음 발행했고 잔액 2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했기 때문에 토탈 외상 매입금은 2,200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200만원 외상 매입금은 부채의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야 하겠죠. 그러면 날짜가 8월 21일 일반전표로 들어오시고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수화유통
그리고 반드시 2,20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에 무슨 어음? 지급어음. 지급어음도 수화유통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2,200만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2,200만원 끝났네요. 아, 잠깐만. 2,200만원 아니죠. 지급어음은 다 같이 얼마였어요? 2,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예금으로 우리 은행 다 같이 걸어줘야 되겠죠. 우리은행 보통에 200만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어음과 관련된 것은 어음, 지급어음, 어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지급어음에 대한 것은 어음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자, 기능모음에 F3 눌러도 되고요. 기능모음에 자금 관리 그러면 지급어음에 대한 이렇게 번호가 뜨죠. 발행이라고 떴죠. 발행했으면 어떤 거 썼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어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개가 돼요. 우리 회사에 어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F2 해봐요. F2. 어음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번호를 썼냐는 거죠. 이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 번호. 이 번호. 예, 요것을 더블 클릭. 그러면 거기 어음 발행한 거에다가 그것을 어음 번호가 맞는지 봐보세요. 어음 번호. 맞죠? 여기에 어음을 끝에가 755 번호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어음 발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입력할 거 있는지 봅니다. 이제 전자어음이고 발행일은 8월 21일 만기일자는 10월 21일 만기일자는 여기다가 씁니다. 여러분 수정을 해주실 수 있나요? 수정 2019 10월 21일 그리고 우리은행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금관리 또 여러분 별 표시 쳐놓으시고 주의할 점이 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어음이 여기서는 키포인트예요. 지급어음의 어음관리, 자금관리 요걸 입력을 했느냐 이걸 평가 문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5번 기타 일반 거래인데요. 기타 일반 거래는 무슨 문제입니까? 자, 제일 먼저 출장비를 정산했다.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출장을 갈 때에는 대충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직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지출한 그것도 그냥 여비교통비지만 여기서는 출장 마치고 돌아와서 정산한 결과 차이난 금액 이것은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 9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9월 13일 가보면 가지금 출장 갈 때 이 사람이 얼마 갖고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전표 9월 13일로 한번 가볼까요? 일반전표 9월 13일로 가보니까 여러분 가지금 해갖고 출금전표 손민경 해갖고 얼마예요? 37만원 가져갔네요. 그럼 37만원을 가져갔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자 37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고 숙박비 출장비 가져갈 때 37만원 썼어요. 실제로 소요한 것은 40만원 썼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숙박비, 식대, 이런 거, 교통비, 이런 건 전부가 다 여비교통비로 보고요. 거래처 선물비 동그라미, 출장을 가서 거래처에 선물한 거, 요건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처에 선물한 건 접대비로 봐야 합니다. 출장 갈 때 숙박비나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여비교통비라고 하지만 거래처에 가서 선물비, 거래처에 선물하는 것은 접대비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비교통비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선물한 건 접대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22만원, 25만원, 35만원이 여비교통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5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져갈 때, 출장 갈 때 얼마 가져갔냐면 37만원 가져갔는데 실제로 지출한 건 40만원을 썼네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더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를 더 썼어요? 3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3만원이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별표 씌워놓으시고요. 이런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네요. 자, 9월 16일 날짜를 가볼까요? 9월 16일 가서요. 9월 16일. 그러면 자,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를 들어와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5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변의 접대비는 얼마를 했다고? 5만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출한 금액은 40만원이에요. 그런데 출장 갈 때 가지기금, 임시적으로 출장 갈 때 돈 가져간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가지기금이라고 한다. 다 같이 뭘 한다고? 가지기금 정리합니다. 가지기금 가져간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손민경. 반드시 걸어줘야 하겠죠. 37만원 정리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대변에 현금으로 일단은 나가는 거지요. 얼마가? 3만원. 여러분 요 분계 연습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숙달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6번. 배송 전문업체의 서울 퀵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의 이름은 운반비라고 합니다. 매출하면서의 운임은 배달료 이런 것들은 운반비, 매입할 때의 운임은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반비 9월 22일 날 일반전표로 가보도록 합니다. 9월 22일 차변에 다 같이 운반비라고 입력하고요. 금액은 2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 돈을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가도 되겠습니까? 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 2번이 끝났네요. 문제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숨 좀 쉬고 하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